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노동 6단원의 4차 시,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요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권 존중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 이야기부터 볼까요? 가족인데 뭐 어때? 라는 영상을 보고 나는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나, 빨리 나와! 알았어, 좀 기다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려고 하면 어떡해? 수철아, 잠시 이쪽으로 오겠니? 수철이가 화장실이 급했구나. 네,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문은 꼭 노크를 해야 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거야. 왜? 화장실 문을 꼭 닫아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해. 가족끼리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 가족 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도 있어요? 물론 있지. 예를 들면 다른 가족들이 혼자 쓰는 공간에 들어갈 때 노크하기,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지 않기, 사용한 물건 정리정돈하기 등이 있단다. 수철아, 너의 하루 생활을 생각해 보렴. 하루 생활이라... 생각해보니 조금 창피하네요. 가족 간에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다는 것을 알겠지? 네, 네, 나라마다 국경이 있듯이 사람 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에는 물리적,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경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경계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계를 넘으려면 반드시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세요. 가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부모님 방이나 형제, 자매 방을 열 때는 꼭 노크를 하도록 합니다. 집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나 목욕을 할 때 옷을 벗고 입을 때 꼭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잘 보았죠? 그럼 가족의 공간에 들어갈 때 방문을 가볍게 두드려야 하는 까닭에 대해 누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가족 간에도 인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우리 가족은 가족이니까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 이상하지 않나요? 가족 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만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처럼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나는 문을 열고 이를 보는 것이 편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불쾌해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듯이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자연스럽게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127쪽 체험 활동 1번입니다. 인권위의 일기를 보고 우리 학교와 사회의 인권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별로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기 활동을 해봅시다. 그럼 인권위의 일기라는 영상을 먼저 볼까요? 오늘은 피아노 학원 가는 날이었다. 우연히 휠체어를 탄 아저씨를 보았는데 계속 손만 내밀고 계셨다. 참 이상하다. 왜 휠체어를 탄 아저씨를 안 태워주시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아저씨를 태워줘야지. 내가 로켓 엔진처럼 아저씨를 밀어주면 1초면 도착할 테니까. 오늘은 운동회가 있던 날. 축구를 좋아하면 누구나 시합에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희연이에게 남자애들이 하는 운동이라며 못하게 하셨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자 축구 선수도 있고 국가대표팀도 있는데 언젠가 희연이는 축구가 대표가 되는 게 꿈이랬다. 나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희연이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오늘은 내 생일날. 아빠는 내게 제일 좋은 선물을 사주신다고 하셨다. 하지만 오늘도 아빠는 조금 늦으신다고 하신다. 아빠는 비정규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난 그런 선물보다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다. 아빠! 어서 들어오셔서 같이 즐거운 생일 파티를 해요. 잘 보았나요? 영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장애인, 이동권 제약, 그리고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준이가 얘기한 장애인 이동권 제약이나 성차별,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외에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외모에 대한 차별이나 장애에 대한 차별도 많습니다. 그럼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한 가지 해볼까요? 바로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기라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별로 동그랗게 둘러앉습니다. 다 앉았으면 마음을 정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다음은 모두먼들이 참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모두먼들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두먼들이 소중한 까닭을 아래에 빈칸에 씁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쓴 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다인이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 짝인 하준이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를 늘 존중해주며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잘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체험활동 2번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발명품이라는 글인데요. 하준이가 읽어볼까요? 네, 그렇게 원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하하. 세계 곳곳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어린이가 오염된 물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된 물은 몇 시간을 걸어야 겨우 얻을 수 있고 한 사람이 가져오는 물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물을 충분히 가져오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물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큐드럼과 라이프 스트로는 많은 사람을 돕는 발명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큐드럼은 둥그런 통에 끈을 달아 굴려서 많은 양의 물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도구이고 라이프 스트로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마실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물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만들어진 큐드럼과 라이프 스트로. 참 멋지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세계의 많은 사람을 돕는 발명품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잘 읽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읽어준 하준이도 고맙네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 세계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세계 사람들은 모두 인권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런 환경에서 생활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만약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면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세계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까요? 나만 잘 살기보다는 모두가 잘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평등하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와 세계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SNS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답니다. 그럼 다양한 인권 존중 사례를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이태석 신부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단도 있어요. 네, 잘 알고 있네요. 이태석 신부님,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모두 일생을 바쳐 인권을 위해 애쓰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단원 마무리는 스스로 해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1차 시 갈등 해결 활동 기획하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